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3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거니까 조금 텐션을 올려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진짜로 우리 인간적으로 3등급만 한번 맞아봅시다. 1번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B를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수끼리만 속속속 빼주시면 돼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3,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두 개 빼주면 2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xy 두 개 빼주면은 마이너스 3xy 되겠고 y제곱과 마이너스 y제곱 빼주면은 플러스 2y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조건 x는 1보다 크다 써볼게요. x는 1보다 크다 의 부정을 구하여라.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얘 정반대 상황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등호 반드시 넣읍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팩토리알의 값을 구하여라. 5 컨비네이션 3이라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3 팩토리알이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그대로 있네요. 두 개 약분해 주시면은 남는 거 분자에 있는 숫자들 곱했을 때 6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 합성 F2의 값을 구하여라. 준식은요 G 괄호하고 F2와 같은 식이잖아요. F2를 관찰해보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2가 가고 있는 지점 3이겠죠. 따라서 얘는 G3과 같은 거니까 G라는 함수에 대해서 3이 가고 있는 지점 찾아보면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2,3을 지나고 직선 3x-2y-5는 0에 평행한. 여러분 평행하다고 했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요. 즉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를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즉 3x 플러스 2y라고 써주면 되는데 상수항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k라고 써줍시다.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2,3을 지나간다 했으니까 쏙 대입해 주시면 우리가 k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2,3 대입해 주시면 6 더하기 6 더하기 k니까 그 값은 0 돼야겠죠.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평행한 직선의 정체는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을 구하래요. y절편이라는 건 x가 0이었을 때 y의 값이잖아요. 따라서 x에다 0 쏙 넣어주시면 2y 마이너스 12는 0이 되므로 y의 값은 6. 따라서 y절편의 값은 1번 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3이었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한번 곱해볼게요. 2 플러스 i, 2 플러스 i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모의 값은 5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분자는 열심히 전기해 주시면 2a, 3i랑 i 곱해주면 마이너스 3 가로해주고 플러스 i로 묶어준 다음에 6i니까 6, 그 다음에 ai가 나와서 플러스 a 이렇게 써주시면은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실수 부분의 값은 5분의 2a-3이 되겠고 허수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5분의 6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이 3이라고 방정식 써주면 됩니다. 양변 5 곱해주면은 2a-3 더하기 6 플러스 a의 값은 15가 되므로 동류항 계산해주면 3a 이쪽에서는 3 나오니까 양쪽에 3 빼주시면 10이 나와서 a의 값은 4라는 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다. 이 5장의 카드를 모두 1열로 나열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런 문제 풀 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전체 5개를 나열한다 했으니까 5팩토리알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반대 상황을 생각할게요. 그러면 짝수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짝수는 2하고 4밖에 없잖아요. 2, 4를 하나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남는 숫자가 1하고 3하고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묶음모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해주고 짝수들끼리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거기다가 곱하기 2
해주시면은 짝수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짝수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은 우리가 짝수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산수해주시면은 5팩토리알 빼기 4팩토리알 곱하기 2니까 공통인 인수인 4팩토리알로 묶어주시면 5팩토리알에선 5가 남고 뒤쪽에서는 2만 남겠죠. 그거 두 개 빼주시면 됩니다. 4팩토리알의 값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 나오고 5 빼기 2의 값은 3이므로 정답은 72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5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자고 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정아! 잠깨! 이어서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3대1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구해봅시다. 이모티콘 그려주시고 쑥 3대1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3 더하기 1, 3 더하기 1 마찬가지로 3 띄고 더하기 1, 3 띄고 더하기 1 이렇게 써줍시다. 그랬을 때 앞쪽에는 우리가 A, B에 대한 3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B점의 좌표들을 먼저 써줘야 돼요. 3 옆에다가 B점의 X좌표 2 써주시고 그 다음에 3 옆에다가 B점의 Y좌표 마이너스 4 써줍시다. 1 옆에다가는 A점의 X좌표인 A 써주고 1 옆에다가 0 써주시면 돼요. 산수 한번 해보시면은 다시 이모티콘 그려주고 4분의 4분의 X좌표는 6 더하기 A이므로 그대로 써주시고요. Y좌표는 여기는 마이너스 12라는 거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 했냐면 Y축 위에 있다 있어요. Y축이라는 거는 X좌표가 0인 직선이잖아요.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므로 우리는 A의 값이 얼마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6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A가 마이너스 6이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점 A는 마이너스 6,0이 되고 점 B는 2, 마이너스 4가 되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88에 64 Y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16 나오기 때문에 루트 80 구해주시면 됩니다. 루트 80이라는 건 우리가 4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x 곱하기 y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통분할게요. x 곱하기 y는 대각선으로 크로스 해서 곱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x 곱하기 y의 값은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서 앞에다 빼놓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우리가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아직까지도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절대로 3등급이 안됩니다. 인수분해는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x 플러스 y의 값은 루트 2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2 쏙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앞쪽에 쓸 수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살짝 변형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3xy를 해준 것과 같죠. 따라서 다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더하기 x 플러스 y는 루트 2였으니까 제곱해주면 2가 되겠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y의 값은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써줍시다. 괄호 안에 있는 부분 산수해주시면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이라고 써주고 약분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와 접할 때 양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쓸게요. 기울기가 m이라 했고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1,0이라 했으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놓고 살짝 정리해주면 y는 mx 플러스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직선이 2차 함수와 접한대요. 여러분 접한다라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위에 있는 함수식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식을 빼줄게요. 빼주면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 x 더하기 4-m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이 해가 하나래요. 그 말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써줍시다. 판별식을 써주면 1-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해주면 되겠죠. 이 값이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전개해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6 플러스 4m이 되므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m제곱 플러스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m 플러스 5 m 마이너스 3은 0이 되므로 m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3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양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3 골라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그래프가 a, 마이너스 a를 지날 때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하여라. 일단 그래프 개형부터 그립시다. 무리함수에서 쌤이 주구장창 강조했던 건 시작점이에요. 무리함수의 시작점을 관찰해보면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 되는 x의 값은 a이고 그랬을 때 밖에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a 플러스 2이므로 a, a 플러스 2가 시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뜨세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1로서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로서 그냥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우리가 4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읽는 순서가 여기부터 읽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전체 여기가 풀풀, 여기는 마풀, 마마, 풀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4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무리함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4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줍시다.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냐면은 a, 마이너스 a를 지나간대요. 그 말은 얘네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같다라고 식 써주면은 a 플러스 2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되므로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함수의 치역을 구하라 했죠.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만 그려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y의 값은 y좌표로 관찰했을 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2분의 b 플러스 i였을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당연한 거지만 하나의 근이 2분의 b 플러스 i면은 또 다른 근은 2분의 b 마이너스 i일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얘만 봤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 두 개 더해주면은 b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곱을 봅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b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두 개의 근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4분의 b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요거 계산해 볼게요. 양변 4 곱해준 다음에 한쪽으로 전부 다 몰아주면 b제곱 여기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b 여기 4 곱해주니까 플러스 4. 따라서 b값은 완전제곱식에 의해서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b가 2라는 거는 위식에다 대입했을 때 a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구하고자 하는 건 얘네 두 개 곱하래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50 이하의 자연수이고 두 부분 집합 A 6의 배수, B는 4의 배수라 했어요. A 합집합 X가 A이고 이거 봤을 때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게 A 안에 X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X는 6의 배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B와 X가 겹치는 부분이 없대요. 교집합이 없대요. 그 말은 x라는 거는 4의 배수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50 이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가 아닌 애들 골라주면 됩니다. 그냥 몇 개 노가다 해볼게요. 얼마 안 나와요. 6, 12, 18, 24, 30, 36, 42, 48 써주면은 50 이하의 6의 배수잖아요. 근데 거기서 4의 배수 제끼래요. 죽여. 그랬을 때 나오는 숫자는 6, 18, 30, 42, 4개인데 선생님 정답에 4가 없어요. 우리는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구해주면 되죠? 그렇죠. 2의 전체 원소의 개수 4제곱 때려주면은 정답 16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에서 안 풀려고 했는데 쉬워 보여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했을 때 f4 더하기 f 인버스 4의 값을 구하여라. 대응표 한번 그려봅시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 1, 2, 3, 4, 5 써주고 1, 2, 3, 4, 5 썼을 때 관찰해 볼게요. f1 더하기 f3의 2배의 값은 12가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f1과 f3에다가 1, 2, 3, 4, 5를 대입했을 때 12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f3의 값은 5를 넣었을 때 10이 되고, 따라서 f1의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f3에다가 다른 숫자를 넣었을 때 가능할까요? f3에다 4 넣어봅시다. 그러면 8 되고, 그러면 f1의 값은 더했을 때 10이 나와야 되니까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f1과 f3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대응에 대한 모순이에요.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지금 다 일일이 체크해보면은 f3의 값은 5에 대응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1의 값은 2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f 인버스 1 마이너스 f 인버스 3 두 개를 뺐을 때 2가 된대요. 1을 그 다음에 3을 거꾸로 보냈을 때 갈 수 있는 값은 2하고 4하고 5예요. 그런데 2하고 4하고 5 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골라준 다음에 뺐을 때 2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4하고 2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1은 거꾸로 보내주면 4가 될 수밖에 없고 3은 거꾸로 보냈을 때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남아있는 5는 4로 갈 수밖에 없겠죠. F4라는 값은 주어져 있는 대응표에서 지금 1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4는 거꾸로 갔을 때 5가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으므로 1 더하기 5의 값은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등식 한번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5 이쪽에는 플러스 5 써주고 k를 양쪽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우리가 x-4 x 플러스 3이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게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보다 크다 했으면은 우리가 큰, 작작 적용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거를 수직선상에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선 얘부터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3, 4 적용했을 때 큰 것보다는 커야 되겠고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한대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나타내 줘야 되냐면 k-5에서부터 k 플러스 5까지 사이 값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걸 만족시켜주는 정수 x들의 합이 얼마나 있냐면 7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정수들을 표현해 봅시다. 4 다음 정수는 5가 되겠고 그 다음 정수는 6이겠죠. 근데 얘네들만 더해도 11이네요. 근데 마이너스 3 다음 정수는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만 더했을 때도 7이 나온다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6까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k-5에서부터 k 플러스 5가 된다라고 식 써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k-5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건 k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여기다 1 넣었을 때도 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k 값은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알파,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일 때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방정식 보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x제곱으로 묶어주고 뒤에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k로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x-1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식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 중 둘 중 하나만 실수라 했잖아요. 그러면 실수 1에 대해서 알파가 1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가 1이 되면 뒤에 있는 관계식에 의해서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라는 거 파악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도 실수죠. 근데 실수가 하나밖에 없다 했으니까 얘는 모순이에요. 제껴주고 이번에는 베타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베타가 1이었을 때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 되는 숫자,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건 중딩이에요. 따라서 알파의 값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쓸 수 있겠죠. 복수수 써가지고. 따라서 우리는 알파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수 있다 했으니까 알파가 루트 2i였을 때는 감마의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i로서 켤레복소수로 써주면 되겠고 반대로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2i였을 때는 감마의 값은 플러스 루트 2i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에요. 베타의 값은 1로 잡았기 때문에 베타 제곱의 값은 당연히 1이 되겠고 감마의 제곱은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요. 제곱해주면은 우리가 어차피 여기는 2가 되고 i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해주시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훅 넘어가서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주어져 있는데 A 합집합 B의 값이 6, 8, 10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A가 6하고 8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거는 반드시 B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A의 값이 10이 되면은 B는 10하고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집합해줬을 때 12가 새로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B 값은 A 플러스 2의 값이 10이었을 때 그러면 A 값은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의 값은 8이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점 5,4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끊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는 건 x좌표랑 y좌표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4,5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그럼 얘 1만큼 평행 이동해주면은 y좌표에다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4,6이래요. 그게 a, b니까 우리는 a 곱하기 b의 값은 24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x에 대한 항등식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우선 최고창의 계수를 관찰해 볼게요. x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2죠. 그러면 당연히 우변에서도 x제곱 앞에 있는 계수는 2여야 되는데 x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네요. a의 값이 2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고창의 계수로만으로 우리가 a의 값이 2라는 거 파악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나머지 bc의 값을 찾아볼게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x자리에 2를 넣고 싶은 충동감에 휩싸여야 돼요.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은 이쪽 부분은 0 돼서 8 나오고 이쪽은 0 나오고 0 나와서 2 넣어주면은 이 c의 값이 8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으므로 c의 값은 4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넣어볼 숫자는 어떤 거냐면은 0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0을 넣어보면은 이쪽에선 3 나오고 이쪽에선 마이너스 2 나오고 더하기 8 해주면은 0 넣었을 때 얘가 없어지겠죠. 그럼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b 이쪽은 0 넣었으니까 없어진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수해주시면은 여긴 2가 되고 마이너스 2b의 값이 2가 되므로 b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거 파악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 다 더해주면 정답이겠죠. 다 더해주면 얼마 나오죠? 그렇죠. 5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의 점 중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그러면은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근데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쓴다면은 중심에서부터 y축까지의 거리는 r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도 r이에요. 따라서 중심좌표를 쓸 때 r, r이라고 쓰는 거는 진짜 허접이에요. 이사분면이잖아요. 따라서 x좌표는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심좌표를 우리가 마이너스 r, 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 세워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마이너스 r, r이라는 중심이 어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점이래요. 당연히 그러면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시면은 마이너스 r 값은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양변에서 마이너스 r 소거해주면은 r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플러스 1만 돼요. 따라서 우리는 r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대입해보면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은 1이 되므로 열심히 전개해줘가지고 a, b, c 값 계산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2x y제곱 마이너스 2y 1 나왔으니까 2라고 쓸 건데 1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1만 남겠죠. 따라서 계수 비교해주면은
A의 값은 우리가 2가 된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 C 값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얘네들 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집합 Y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이때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박스 문제네요. 이랬을 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b의 최대값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fx 보자마자 뭐 할 거냐면 표준형으로 고칠 거예요. 표준형으로 아직도 못 고치는 친구들 있으니까 요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칸막이 플러스 3 필요한 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나오니까 4만큼을 바깥쪽에서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는 x의 값을 a부터 볼 거예요. 근데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은 요런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쪽이 뚫려있는 박스를 만들었을 때 a 그 다음에 b 즉 a,b를 하나의 꼭지점의 모서리로 하는 이런 빈 박스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fx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a,b라는 점이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박스를 쳤을 때 지금 이쪽 부분부터 그래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2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a, b의 위치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찍혀야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의 위치를 놔주시면 1대1 대응 함수가 나온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볼 거니까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b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져 있는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 나온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리해서 써주면은 b라는 값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마이너스 b의 값이에요. 따라서 a에서 b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인데 a만큼 더해주니까 5a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값의 최대값을 얻어주면 된대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a의 값은요 꼭지점에 오른쪽에 찍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이 제한 범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a에 관련되어 있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관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져 있는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이고 추계방정식 고려했을 때 a의 값은 우리가 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a의 값은 2부터라 했으니까 2의 값은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찍히겠죠. 이 점이 a좌표가 2인 점일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만 볼 거래요. 따라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꼭지점의 좌표 a가 2분의 5였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2분의 5를 쏙 대입해 주십시다. 산수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쪽 두 부분 산수해 주시면은 4분의 25 나오고 빼기 여기는 4분의 12라고 통분해 준 다음에 빼주면은 4분의 13이라는 결론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분자 분모에 있는 두 수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17이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풀어도 진짜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본 전제가 지금 푼 문제를 다 맞아야 돼요. 진짜로 실수 없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문제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배웠었던 내용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만 충실히 복습해서 이번 모의고사 한번 3등급 한 번만 넘어봅시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